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보지 마시고 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연스럽게. 자, 체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명사. 명사는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자림 명사, 의존 명사. 대명사는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미지칭, 부정칭, 체기칭. understand? 수사. 사물의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앞 시간에 사물의 질을 나타내는 질수사. 뭐 이러고 앉아있어. 양질 뭐 이러고 있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수사에 조사가 붙나 안 붙나? 붙어요. 안 붙는 붙어요. 안 붙는 거는 수관형사. 관계에는 조사가 있어요. understand? 무슨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다음! 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니까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 이런 용어는 어미 활용을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싹 다 바뀌는 경우. 무슨 바우로? 사도 바우로. 시작. 사도 시작. 사도 시작. 사도 바우르. 어미는 여, 러, 너라, 거라. 두 개 다 바뀌는 건 히읗. 사도 바울의 시옷은 어떻게 돼? 시옷이 탈락. 그 다음에 뭐니? 사도. 디귿이 리을로. 우가 사도. 바구나. 미안. 비읍이 오나 우로. 우는 탈락. 르는 리을. 처음 듣니? understand? and 여러 너라에서 여는 어미가 바뀌는 경우인데 공부하여 뭐뭐 하다라는 동사는 다 들어간다. 일하여. understand? 그 다음에 러는 러 불규칙은 러 불규칙. 어가 뭐로 바뀌어? 러로 바뀌는 거야. 푸르어가 푸르러. 그죠? 다음 오아라가 거라. 가어라가 거라. 너라 거라. 히읗은 파레. understand? 자,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수식언으로 갑니다. 수식하는 낱말, 수식하는 품사는 두 가지가 있죠. 관, 채, 부. 체연 수식하는 관형사. 용어를 수식하는 부사. understand? 관형사 세 가지. 성상, 지시는 계속 들어가다. 성상, 지시, 수관형사. 수관형사 조사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한 사람, 천년의 사랑. 부사, 짜증 이빠이 대선에 7개죠. 짜증 7개. 자, 4개부터 시작. 뒤에 한 문장에 한 성만을 꾸며주는 성분부사. 문장 자체를 꾸미는 문장부사. 그 다음에 서로 접속하는 접속부사. 선생님, 접속조사하고 접속부사하고 뭐가 다른데요? 접속조사는 붙이는 거고 부사는 고3 및 고2 과장 겸 부장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다가 파생부사 이희가 붙어서 understand?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뭐로 바뀌어?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그다음 마지막에 독립어는 간판사. 와우. understand? and 합성어 파생어 배웠죠? 파생어는 뭐 플러스 뭐? 접사 플러스 어근이에요. 처음 듣니? 환장하겠다. 접사 플러스 어근이죠? 주먹 쥐, 뒤 흔들다 이런 거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죠. 그런데 이 어근 플러스 어근인 합성어가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죠. 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 경우. 뭐죠? 용언에 니은 리을이 붙어서 명사 꾸미는 거죠. 젊은 이, 늙은 이, 디딜 뻥아. understand? 비통사적은
용언이 바로 뭐를 꾸며? 바로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언더스탠? 꺽, 쇠, 접, 칼. 원래 접, 은, 칼 이름인데 접, 칼, 꼭, 쇠, 꽃감 이런 거죠. 다음 두 번째 경우 통사적 합성어는 뭐? 부사가 용언 꾸미잖아. 또 부사가 부사 꾸며야 돼요. 부사가 용언이나 부사가 용언, 부사를 꾸며야 되는데 부사가 명사 꾸미고 앉아있는 거 있죠? 뭐라고? 붓을 비, 척척, 박사, 헐떡, 고개. 다음! 용언에 아, 개, 지, 고라는 연결음이 붙고 용언 붙어야 되죠. 가다, 들다. 인데 용언에 바로 뭐 아우, 개지고 없이 바로 득보다 이렇게 아, 개지고 없이 들어가는 것은 비토자적 합성어라고 배웠습니다. Understand? Understand? 처음 듣니? 늘 새롭니? 쌤 처음 보니? 오케이. 자, 오늘은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꽤 많습니다. 자, 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서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 온 학생들 주목. 늦게 온 학생들은 이상쌤의 비상 여기에 그러니까 준회원으로 가입하면 선생님이 또는 조교쌤이 바로 정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줄 거야. 이거 안 들어오면은 이제 동영상 못 본다. 블로그가 내려버릴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봐. 알겠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동영상은 우수회원 이상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우수회원. 우수면 나중에 또 좀 시간 더 지나면 최우수회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예회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상급 회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회원 뭐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하고, 화성회원 쭉. 시끄러워. 선생님, 왜 명사형 어미하고요, 파생명사하고요 헷갈려요? 명사형 어미와 파생명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웁니다. 문장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명사형 어미와 파생명사 끝에 다 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이. 명사형과 파생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입니다. 명사형 만드는 어미들은 명사형 전미사들 쭉 붙죠? 뭐가 있냐면 미음이나 이런 거죠. 웃다의 명사형 웃음, 그립다의 명사형 그리움, 이렇게 미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가죠. 노래하다 명사형은 노래하기, 그죠?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도 들어가죠. 지우다에 뭐가 들어가? 개가 들어가서 명사형 어미 개가 들어가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플러스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전미사들 나옵니다. 애도 있어요. 애도 명사형 어미입니다. 애 뭐냐? A4 용지 가다가 여기 A4 가져가라. 애는 맞다에 명사형에 애가 붙어요. 그래서 연음이죠. 마개가 되죠. 병마개 들어봤죠? 다음 웅도 있어요. 특이하게 웅은 맞다에 웅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되니? 마중. 이것도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음이나 기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 이런 거고요. 이런 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사형 어미들입니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떤 용언을 명사로 만들어주는데, 그 동사와 형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데 어떤 거 명사형 어미라고 부르고 어떤 거 파생명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별표 2개입니다. 먼저 1. 이렇게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명사형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명사형 어미는 꼭 알아두세요. 모양만 명사입니다. 모양만 명사야. 모양만 명사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속은 뭐니? 동사와 형용사죠.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이라는 얘기죠. 모양만 명사지 품사는 동사,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용언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형 어미는 동사나 또는 형용사에 뭐가 붙어요? 음이나 미음이나 기가, 이렇게 미음이나 기가 붙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1, 2, 3. 명사형 어미는 문장 전체에서 명사형 어미는 문장 전체에서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왜? 동사 형사가 서술어죠. 나는 예쁘다 이런 것처럼. 뒤통수 잡혔니? 서술어 기능을 하면 뭐니? 명사형어미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동사 형사 꾸며주는 게 뭐니? 부사죠. 부사, 관체, 부요. 얘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명사형어미입니다. 얘는 품사는 동사 형사예요. 절대 명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 들어갈 수 있어? 선, 말, 어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개입 가능합니다. 선, 말, 어미 개입이 가능합니다. 선, 말, 어미가 뭐냐? 선자는 먼저 선자고요. 말, 어미는 줄여서 어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자, 먹다에 먹다, 먹고, 먹지, 먹으니 이렇게 되죠? 먹다에 요게 어근이죠. 어간이죠. 어간이라고 했죠. 요게 어미라고 했죠. 요게 활용된다. 먹고, 먹지, 먹으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먹하고 다 사이에 다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시 들어가요. 요게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요게 어말 어미예요. 줄여서 어미라고도 하고. 이 어말 어미 앞에 뭐가 있어?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들어갔죠.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어시 되는 거죠. 이게 선어말 어미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가다에 뭐가 붙어? 가다에 가시다. 선어말 어미 앞에 뭐 있어? 시 있죠. 이건 뭐니?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되죠.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어말 어미 즉 어미 앞에 쓰이는 말을 선어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가 개입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동사 형용사니까 품사가. 여기까지 됐니? to 파생명사입니다. 이 파생명사는 아까는 모양만 명사인데 얘는 바로 품사가 명사입니다. 얘는 품사가 명사예요. 파생명사는 명사의 의미와는 다르게 파생명사는 품사가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역시 모양은 똑같이 동사나 형용사의 미음이나 기가 이렇게 명사 의미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 명사입니다. 체언이죠. 그러면 서술의 기능을 하니 주어의 기능을 하니? 주어죠. 주어의 기능. 주어 부분에 이게 나오면 얘는 파생 명사인 거예요. 다음 부사 수식 받아 다른 거 받아. 관체 부용이라. 관체 부용이라. 관형사 수식을 받죠. 관형사의 수식을 받으면 파생명사가 되는 거죠. 또 쉬운 거. 선어말 어미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명사는 얘들아 어미가 없어요. 활용을 안 하잖아. 활용하는 것, 그 가변을 활용하는 건 동사, 형용사, 서술교육조사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활용을 안 하니까 어미 자체가 없죠. 선어말 어미 개입이 있을 수가 없죠. 선어말 어미 개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understand나? 자, 어쨌거나 명사형이나 파생명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습해봅니다. 1번 그대가 나를 보기가 싫다면 날 죽이고 떠나가라. 그대가 나를 보기가 싫다면 나를 죽이고 떠나가라. 피식. 바로 죽이죠. 자, 여기에 명사형 보다의 명사형 보기가 들어갔습니다. 명사형 어미니 파생명사니? 이 보기는 명사형 어미입니까? 파생명사입니까? 주어는 그대죠. 그대가 본 거죠. 뭐니? 서술의 기능을 하죠. 서술의 기능을 하니까 뭐니? 명사형 어미죠. to 뭐 있죠? 명사형 어미 들어갔죠? 슬프다에 슬픔 들어갔죠? 명사형 어미니 아니면 파생명사니?
국가적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의 수식을 받죠. 국가적 슬픔. 파생명사입니다. 마금. 파생명사니 명사형 어머니. 왜? 왜? 미리. 부사죠. 미리, 도로, 같이 이런 거 부사입니다. 명사형 어미죠. 자, 이제 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비 고1이죠. 2010학년도 쌤이 옛날에 대덕대학교를 나갔는데 그때 군간부 공무원 양성학과라고 있거든. 거기서 이거 봤어요. 2010학년도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겁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 그럼 너희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까지 하고 있는 거야. 대학과 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예요. Understand? 꾸고 싶은 꿈을 꾸기란 어렵다. 그때 공무원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꾸고 싶은 꿈을 꾸기란 어렵다. 밑줄이 몇 개? 명사로 만들어진 거 뭐 있어? 밑줄이 몇 개? 꾸다의 명사형 꿈. 꾸다의 명사형 꾸기 두 개죠. 자, 먼저 1번. 자, 7급 공무원들아. 1번. 왜? 파생명사. 왜? 꾸고 싶은이라는 은이죠. 관형사의 수식도 받고 주어 역할을 하죠. 꾸고 싶은 꿈. 그것을 꾸다는 서술의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뭐니? 뭐니? 서술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형 어미죠. Understand?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니? 명사고요. 얘는 꾼다니까 동사가 되죠. 품사가 다른 거예요.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 명사형 의미와 파생명사는 모양은 같지만 품사가 다른 것으로 나온다. 파생명사로. 그러니까 쭉 지문으로 나오면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 보잖아.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문제 풀기는 먹던 껌이죠. 씹던 껌이에요. 자, 하나만 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얼음은 겨울이 왔음을 알린다. 보여준다.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아까 그만 얘기했는데 선어말. 아까 가다에 다 앞에 시라고 먼저 붙었지. 먼저 가다에 가시다지. 가시다잖아. 가다에 이게 어말음이고 이 앞에 선 먼저 선자야. 앞에 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요게 선어말음이야. 요게 선어말음이야. 요것도 음이거든. 가다, 가시다, 가시고, 가시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먹었고, 먹었니, 먹었으니 이렇게 어시 또 음이거든. 그 음인데 원래 있는 음이 앞에 이게 음이가 무엇의 준말이냐면 어말음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가시다는 할 때 시가 선어말 음인데 이건 뭐니? 높임을 나타내고 있지. 높임 선어말 음이 이런 것들은 뭐니? 과거 선어말 음이 get은 미래 선어말 음이 그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유신이? 자, 확인합니다. 쿠폰 줍니다. 쿠폰. 누가 해볼래? 쿠폰스. 각각 세 사람이 다 따라하면 하나의 쿠폰을 세 개로 쪼개서 줍니다. 짝지점 맞추게. 다 같이. 그러면 얼음. 명사형 의미는 파생명사니. 왜? 파생명사. 명사형 의미. 왜? 서술의 기능을 하니까 주어, 서술어, 주어 뭐니? 명사형 의미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여기서 지금 금방 견문장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견문장이니까 이게 서술인 걸 알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서술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럴 때 서술가 아니라 뭘 보고 또 이게 명사형 의미인지 알 수 있니? 왔음이? 기본형이 뭐니? 기본형이 오다죠? 오 빼봐. 오, 그 다음에 아시 있죠? 아시 뭐니? 선어말 의미가 들어가 있죠.
at이라는 선어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what's,은 뭐가 되니? 명사형 의미 기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살펴낼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원래 얘들아 문법을 쉽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배워두면 자꾸 연습해서 자기 거로 자꾸 만드는 걸 해줘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주목.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요만큼이에요. 다 가르쳐줄 수는 없죠. 지금 선생님이 2주 가까이 문법이 다 목요일날 끝나는데 2주 가까이 문법이 공들인 이유가 있어요. 학교 가면 얘들아 시, 소설, 비문학, 뭐 보충까지 해서 장난 아니게 해요. 근데 문법은 거의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하나 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만큼을 가르쳐주면 다른 애들이 공부하면서 이만큼을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쌤이나 자습서나 또는 인강이나 이런 데서 배워서 또 이만큼을 또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만큼씩 불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흔히들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 들어봤니? 자기 주도 학습. 정말 말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공부한 거예요. 지공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3시간 수업 듣는 거 공부가 아니에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것 이건 절대 여러분들 공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수업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걸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진짜 공부는 뭐냐? 말 그대로 자기 주도라는 말, 지가 공부하는 자기 주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노트에다 옮겨 적으면서 뭐 하는 거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생명체가 유지되는 건 밥을 먹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은 후 소화가 되어서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분이 온 인체로 막 영양분 에너지를 보내죠. 그게 생명체가 살아있는 이유고 원인입니다. 뭐냐? 공부를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해서 공부를 다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건 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금방 까먹을 수 있죠. 정작 중요한 건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작업,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진정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는 뭐냐면 얘들아, 정말 친한 아이나 안 그러면은 동생이나 언니나 또 좀 친해서 잘 이해를 해주는 가족 간의 화목이 좀 되면 동생이나 친구 앞에서 본인이 강의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트한 거 가지고 자, 이, 오, 우, 이, 아, 쫙 애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가 모르잖아? 그럼 절대 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만한 화이트보드 조그만한 거 하나 사든가 해서 동생 앞에서, 그러면 동생도 예를 들어서 중2다 그러면 내가 배운 거 동생이 어차피 또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또 배울 거 아니니, 그러면 또는 친구는 나는 문법에서 이걸 할 테니 사도 바울을 할 테니 너는 문법에서 파생명사 명사형을 해줘 라고 해서 둘이서 수다만 떨지 말고 그 화이트 놓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쟤는 저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잖아. 그러면 얘기하다 막히잖아. 그럼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자기 거로 만들죠. 그게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얘들아 오감을 다 활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는 거 절대 좋은 공부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공부가 지겨워지죠. 선생님이 국사를 정말 좋아하고 세계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벼락치기 공부할 때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또 검은색 볼펜 3개 가지고 전지를 샀어요. 전지. 커다란 전지 사서 세계지도 그렸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아프리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 전지에 2분의 1 사서 우리나라 지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선사시대에서부터 뭐 무슨 제천에 뭐 무슨 유적지 뭐 빗살무늬 토기부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때 다른 나라는 어땠지? 하고 다른 나라니까 비교되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1592년이 있었어요. 딱 100년 전에 콜럼부스가 1492년에 콜럼부스가 미국 대륙 발견한 거예요. 더 골 때리는 건 그 100년 전에 1392년에 태조가 조선에 나라 세웠어요. 100년. 그걸 보고 세계사 국사 맨 뒤에 보면 연보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야 크루멜이 여기서 공포정치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론이니 소론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얘들아 8시간 가깝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마분지에 빨간 거 파란 거 장난 아니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거, 야 뭐 이렇게 전쟁이 그렇게 많니? 웬 전쟁이 그러니까 100년 전쟁 무슨 전쟁 남북 세계적, 야 전쟁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직접 해보니까 내가 그걸 8시간 했거든. 일요일 날 우리 엄마가 나 무슨 뭐 정신병 들린 줄 알았대요.
밖에서 막 두두두 푸요 김병장님 여기 프랑스구나 김병장님 막 이러면서 피슈 두두두 막 빨간색 칠하고 막 대포 그리고 막 장난 막 병자호랑 같으면 애 왜 청나라이잖아. 병자호랑 같은 경우는 막 애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런가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다음에 뭐 일본 막 쳐들어오고 임진왜란 이런 걸 여기 막 뻐덩니 그리고 막 눈 막 이렇게 하고 온 희한한 8시간 하는데 언제 그렇게 시간이 내가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자기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공부는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공부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좀 억지스럽지만 자꾸 웃기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냐면 이 시간이 재밌어야 와요. 재미가 없으면 안 오잖아. 국어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데 뭔 놈의 성적이 올라가. 성적은 누가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재밌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이 시가 이뻐서 내가 이 소설 알아보고 싶어서 선생님 나 오감도라는 시 정말 모르는데 쌤이 이상이니까 이상해졌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들 나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가 올라가는 거죠. 나는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제껴버렸어요. 왜? 수학쌤이 신삼석쌤이신데 300대를 때리는 거야. 나와서 풀어보래. 처음 보는 숫자예요. 처음 보는 숫자라고요. 와서 풀어보래. 전 수학과 안 갈 건데요. 이 새끼가 타타타타타 이걸 300대를 때리세요. 300대를. 내가 오죽했으면 수학 정석 책 두껍잖아. 집어 던지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때리기 지겨우시면 정석책을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세로로 세우세요. 요걸 때리는 거야, 요거로. 뭐야, 짜증나, 얄미워. 아프기도 해요. 그때부터 수학 완전히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위하는 게 있어요. 수학? 슈퍼 가서 10,000원 내고 2,800원 사면 7,200원만 나누는 거 많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아니구나. 인간이 달라나가는 게 수학이구나. 오믈레이드 휴대폰이 이렇게 접혀지는 것도 수학이구나. 핸드폰에서 앱 내려받는 것도 수학이구나. 수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윤택하게 하는구나를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야. 절대 돈 많은 들고 2,800원 샀으니까 7,200원 남겨주세요가 아니었죠. 수학적으로 만약에 오차가 마이너스 1이 나면 달나라까지 사람을 보낼 수 있어도 다시 일로 오게는 할 수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니. 나는 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수학, 과학 이런 데서 재미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떠나서 수학이라는 과목 지금 진저리 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쌤이세요. 학교쌤이 여러분들의 장래를 결정할 때가 많아요. 나는 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시를 써갔는데 제목이 사계절인데 나는 글자를 쓸 때 4번이라고 썼는데 계절에 4번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썼는데 박관수 선생님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나를 1등으로 뽑은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이 계절에 4번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해서 원고지에 냈거든. 그런데 박관수 선생님이 너 나와. 네가 1등이야. 네가 제일 잘 썼어. 이 시. 너 왜 이렇게 시를 잘 써? 이러는 거야 나한테. 처음 써본 시를 나보고 낭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그해 봄은 마음속 쭉 내가 쓴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데 나는 계절에 4번을 부르짖으며 이랬더니 박관수 쌤이 너 뭐라 했어? 계절에 4번을 이게 4번이야? 이 선생님 비번 아니야? 4번이라고 썼는데요? 야 이씨 나는 비번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서 1등 줬더니 비번이라는 그러니까 작가와 해석하는 사람의 눈이 다른 거예요. 비번이 뭐니? 비어있는 번호잖아. 그래서 혼자 꿈보다 해보기 좋다고 박관수 쌤은 그래. 사계절은 우리에게 왔건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계절은 늘 비어있는 번호라서 쓸쓸하고 외로웠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난 4번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네가 1등이니까 아무튼 잘 썼다 하고 가시는 거야. 그 뒤부터 선생님은 국문학교의 꿈을 무럭무럭 키우기 시작했어요. 박관수 쌤이 아무리 못 써도 칭찬해 주시고 아무리 뭘 못해도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분이 한 분이 계셨기에 선생님은 국어 국문학의 꿈을 이뤘고 보통 자기 전공대로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전공대로 살았잖아. 물론 희노애락도 있었고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었지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내리막이었지만
조금 오르막 올라갈 때의 그 기쁨과 환희와 희망을 선생님은 늘 간직하고 살았단 말이야. 국어 국문학과를 택한 것에 대해서 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왜? 내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 그 한 번에 국어 수업, 나는 4번이라고 썼고 박教선생님은 B번이라고 해석했던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국어 국문학을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이번에 미래창조부 장관에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내정됐거든. 그 사람이 중학교 때 미국 갔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대. 이혼해서 아버지 밑에서 미국에서 컸는데 엄청이 못 살았대요. 힘들게 살았대요. 근데 삶도 포기할까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물리 선생님이 계셨대. 같은 한국계 김종훈 지금 장관이 되는 김종훈 선생님 장관의 물리 선생님이 얘 사정이 어려운 줄 알고 자기네 집에 지하실이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실도 그애한테는 얼마나 컸겠네. 왜냐면 아버지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막 폭력적이고 그랬던가 봐. 그 집을 나와서 그 집 지하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막 책이니 뭐 이런 걸 다 그게 그 물리 선생님이 다 사주신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꾼 거야. 그래서 걔가 막 진짜 뭐지더라 뭐 제일 좋은 대학도 가고 그다음에 벤처기업도 설립하고 벨 연구소 사장도 하고 지금은 장관까지 됐는데 그 양반이 그 동아일보 그때 나왔더라. 동아일보 맨 마지막에 그때 그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자기도 없다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러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은 교수님들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어요. 술이나 한잔 사주시고 가면 모를까.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나는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단 한 번의 그 계기가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떤 애는 선생님 잘 만나서 학교 그만둔 애도 있어요. 학교를 그만둔 애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쌤 친구 아들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잘했는데 새로 오신 학년부장 쌤하고 틀어져가지고 내가 이 학교 아니면 못 다니겠냐 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 완전 따로 시킨 거야. 왜? 공부 잘하는 애가 그 학교 1등이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가 딴 학교로 가니까 그 학교가 내나 자유형 사립고 학교인데 뭐든지 얘기 안 할게요. 대비릴이에요. 크게 막 성해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를 거부하니까 얘가 완전히 학교에 대해서 흥미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옥천고를 가네, 뭐 어디를 가네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걔는 서울대를 가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워낙 열심히고 지금은 기숙학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를 가도 고등학교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 선생님, 추억, 고등학교 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마음찡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1년 반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누군 상관없어요. 너 다 깼고요. 오전반 애들이 뭐지 쌤이 이게 뭔 냄새예요? 으아 30 농담이고요.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했던 이야기에 새벽 4시에 끝났는데 3시 반까지 했던 얘기가 고등학교 때 얘기죠. 근데 그 아이는 지금 기숙학원에 있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그때 아이들을 만나도 할 말이 없죠. 그지? 잘 들어.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 자퇴할까라는 생각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자퇴를 하면 내신이 안 좋은 애들 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고를 갔는데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아. 그래서 자퇴하면 얘들아 그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부여되거든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수학여행 가서 술도 마시고 뭐 등등의 여러 추억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좀 힘들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장론으로 들어갑니다. 호이, 짜. 문장. 문법은 크게 의문론. 우리 왜 자음모음 했죠? 그 다음에 품사론. 그 다음에 문장론만 합니다. 이 문장론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 끝나고 로마자 공부하는 연습하고 문법이 끝납니다. 자, 문장론이고요. 첫째, 문장의 개념이죠. 문장의 개념. 문장의 정의, 의미. 문장은
뜻을 이루는 최소한의 언어 형식입니다. 문장은 최소한의 언어 형식입니다. 주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든지 또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뭐 서술어가 있든지 다음 주어가 있고 뭐 보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든지 등등 이러한 최소한의 언어적 형식을 가진 것이 문장입니다. 문장은 항상 주어 서술어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의 종류인데요. 문장의 종류, 문장 서문의 종류인데 이건 좀 쉬워요. 주 성분이 있고요. 주된 성분이죠.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은 주성분입니다. 주성분. 그리고 주성분에 따르는 부속 성분도 있어요. 꾸며주는 말들이죠. 부속 성분, 관형어, 체언을 꾸며주죠. 부사어, 용어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독립성분도 있어. 독립성분, 독립어죠. 우리가 배웠던 감탄사 같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사이시오 현상이죠. 자릿수죠. 수. 된소리 나니까 시옷 들어갑니다. 채솥값, 자릿수. 자리 우리말이죠. 수 한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글 맞춰봐. 제 몇 항? 30항 제 1항이야 2항이야. 우리말 다기 한자 2항에 1이죠. 뒷말이 된소리. 자 어쨌거나 서술의 자릿수입니다. 먼저 1. 한자리 서술입니다. 뭐 이거는 너무 쉽죠? 서술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서술어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서술어가 예를 들어 주어와 서술어인데 얘가 이 서술어가 동사 중에서 자동사거나 아니면 형용사 기본형이면 바로 뭐니 한자리 서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꽃이 핀다. 나 주어죠. 간다는 뭐니? 서술어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됩니다. 나는 간다. 서술어가 몇 개 필요해? 하나만 필요하면 되죠. 나는 간다 하면 되는 거죠. 맞니? 꽃이 예쁘다. 형용사죠. 예쁘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꽃이 예쁘다. 꽃이 매우 예쁘다 해도 서술어 하나죠. 왜? 매우는 부사니까. 어쨌거나 예쁘다, 간다 이런 자동사나 형용사가 있는 것이 한자리 서술어고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서술어 2개가.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1. 첫 번째 주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 이제 눈치챘을 거야. 문법에서 얘 제일 많이 들은 단어 먹다죠. 그죠? 얘들아 나는 밥을 먹는다. 자 항상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볼까요? 나는 먹는다. 뭘 먹어? 뭘 먹어? 목적어 없잖아. 너는 뭘 먹어? 빵을 먹어? 뭘 먹어? 나이를 먹어? 밥을 이라는 서술어를 꼭 필요로 하죠. 목적어를. 자 나는 밥을 뭐 어떡하라고? 나는 밥을 뭐 만든다? 짓는다? 던진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뭐니? 이 2개가 있어야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understand? 2. 주어가 있고요. 시가 아까 뭐랬지? 보어를 했어요. 보어. 주어가 있고요. 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되다. 뭐뭇이 되다. 뭐뭇이 아니다. 이게 들어가요. 되다 아니다 들어가는 서술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니? 2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되다 아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건 문장서문은 보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문장 성분은 오입니다. 왜?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understand?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볼게요.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란 얘기야? 뭐가 아니란 얘기야? 의미가 불분명하죠. 나는 인간이 뭐 어떻다고? 인간이란 얘기야? 인간이 아니란 얘기야? 인간이 맞다는 얘기야?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두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지? 요게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요게 별표입니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고요. 뭐뭐와죠. 주어가 있고 부사어 뭐뭐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서술어가 들어갑니다. 이 서술어 P는 특수용언입니다. 특수용언. 특수한 용언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마주치다. 마주치다. 부딪히다. 싸우다. 악수하다. 비슷하다. 같아. 마주치다, 부딪히다, 싸우다, 악수하다, 비슷하다, 같아. 안 됩니다. 뭐뭐와 담다는 안 들어갑니다. 확인. 주목. 3시 45분에 수업이 딱 끝났어요. 엘리베이터 갔더니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베이터 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늦게 탔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1층에 딱 도착했어요.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때 어떤 새끼가 날 이렇게 아래 위로 꼬나봐요.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짜증 안 나? 짜증 나죠? 아,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꼬나보고 있어?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딱 내린데 이 새끼가 어깨를 딱 부딪힌 거예요. 짜증 나죠? 뭐, 이 새끼.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이 새끼가 이 새끼 하고 뭐 툭 떨어져요. 뭐 툭 떨어져. 또 봤더니 두산여고야. 나도 두산여고인데? 난 남학생인데? 나 남학생인데 이번에 수술했어요. 그래서 두산여고 들어가요. 너 두산여고니? 나 이번에 두산여고 됐어. 학생증이야? 이 새끼. 나도 두산여고인데 하고 둘이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서로가 이제 악수했죠. 싸우다가 악수하다. 새끼 둘이 다 똑같죠? 비슷한 새끼들이죠? 비슷한 새끼들, 그치? 같은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같아. 대답! 아니다. 두 자리 서술에 들어가는 8개. 시작. 대답. 아니다. 지원이 입 다물고 있을게요? 왜 유치하니? 마주치고 부딪히고 싸우고 악수하고 비슷하고 같아져. 잘 들어. 지금은 기억이 나죠. 목요일 날 이 중에 2개를 까먹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중에 2개만 기억하고 옵니다. 싸우다 있었는데 마주치다 있어. 알겠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기억해라. understand? 세 자리 서술어 들어갑니다. 얘는 벌써 세 자리 서술어는 별표가 벌써 아까 두 자리 서술어는 별표 하나 했죠? 별표 2개 해야 되겠다. 얘는 3개입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세 자리 서술어라고 보면 돼요. 주어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부사부터 먼저 답이야. 주어 있고 부사어 있고 목적어 있고 서술어 들어가는데 얘가 특수용어입니다. 얘가 특수용어예요.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 밑에다 쓰세요. 밑에다가. 이 앞에 좀 비워야 돼요. 넣다, 넣고, 얹고, 주고, 드리고, 바치면
넣고 얹고 주고 드리고 바치면 삶고 여기고 간주하고 가르쳐서 만들다. 세 자리 서술어는 총 10가지입니다. 총 10개의 특수용언이 있습니다. 30초 줍니다. 외우세요. 넣다, 주다, 바치다, 만들다, 얹다 등등. 30초 줍니다. 집중해서 외워. 10초 남았습니다. 대답을 잘못한 사람은 입을 귀까지 찢어버립니다. 시작. 삼고 여보? 다 외웠니? 좀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자. 다시 뭐였다고? 본래 넣다죠? 안고, 얹고, 드리고, 바치면, 삶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거 다 수요동사라고 하죠? 또 간주하고, 가르쳐서 만들다. 다음 주 되면 까먹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 보면 꺼내. 넣고 앞에 이 표시, 삶고 앞에 이 표시, 만들다 앞에 이 표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만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얘기하지 마. 알겠지? 우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거 오해하지 마. 잘 외우기 위해서 만든 거지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요. 절대 이렇게 이것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의 눈으로, 영호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수강료를 엄마가 수강료 넣죠. 수강료를, 회비를 공짜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수강료를 계좌번호에 수강료 넣었죠. 그리고 우리 채연이 잘 부탁합니다 하고 한 2,000원을 더 얹어서 주신 거예요. 얹었어요. 엄마가 수강료를 넣고 얹고 선생님이니까 쌤한테 준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이가 많어. 엄마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더 많아. 그래서 쌤한테 드린 거죠? 아니죠. 이거 바친 거죠. 수강료를 넣고 얹고 주고 드리고 바치면 수강료를 넣고 얹고 주고 드리고 바치면 그제서야 이상쌤이 이상쌤이 그제서야 너희들을 제자로 삼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제서야 이렇게 식은땀이 나지? 그제서야 제자로 삼고 여기고 제자로 간주하고 너희들 막 가르쳐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돈이라는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 훨씬 쉽고 안 잊어버립니다. 수강료를 넣고 얹고 주고 드리고 바치면 그제서 이 더러운 이상쌤이 야, 너 돈 넣냐? 야, 돈 넣냐? 너 돈 안 내서 꺼져! 넌 제자냐? 돈 넣냐? 그래서 넌 제자야. 삼고 여기고 간주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재밌어. 수강료를 얹고 주고 드리고 바치면 그제서야 삼고 여기고 간주하여 가르쳐서 만들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서술어 8개 시작. 아니다 마주치다 마주치다 의지가 싸우다
제자리 서서 시작. 무슨 병신쯤 치는 거지 아니야? 공옥진 여세. 그 제자로? 뭔 소리? 뭐 오리 있냐 오리? 거기 있어? 꺽꺽이 왜 나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문장 끝낼 거니까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씀? 모두 말씀. 뭘 애가 나와? 어디 가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안 잊어버리게끔 해야 돼. 알겠니? 어우 재밌어. 다음. 자, 이제 대가리 깨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장의 종. 문장은 크게 홑 문장이 있고요. 겹 문장이 있어요. 홑 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몇 개? 한 개입니다. 나는 간다. 꽃이 시든다. 겹 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게 겹 문장입니다. 그럼 시험에 뭐 나오겠니? 겹 문장 나오겠죠. Understand? 그런데 이 겹 문장은 또 나뉩니다. 이 겹 문장은 따로 타이틀을 잡아서 겹 문장의 종류입니다. 이 겹 문장은 두 번째 나오는 이 겹 문장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1. 이어진 문장입니다. 옛날 가르친 애 중에 어진이 이어진이었어. 이어진. 어제 아침마당 봤니 혹시? 아침마당 너 못 보지? 학교 안 가서 봤겠네. 특별한 이름 나왔어요. 어제 아침마당에 KBS 9시 아침마당에 여태자씨 나왔습니다. 네? 여태자씨. 여태자씨. 전화 와가지고 보험한 아줌마인가 봐요. 전화해서 실례지만 여태자십니까? 예, 여태자입니다. 여태자십니까? 여태자입니다. 나왔어요. 전 대표도 나왔어. 전 대표. 어디 가면 다 대표죠.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게 학교 다닐 때래요. 자, 수학 문제 대표로 나와봐. 그럼 대표가 나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기사랑, 자, 이번에 대표가 누구야? 그러면 대표가 나가서 노래 부르고 수학하고. 지금은 얼마나 다행인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래요. 그래서 나도 대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애가 있었고, 또 강도범도 있었고, 강도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 친구 중에 어제 술 한잔 먹었던 애가 김희태거든. 김희태? 별명이 멀미약이야. 귀밑에. 형이 김일태예요, 진짜로. 근데 얘 친구도 하고 내 친구도 하지. 이름이 강도중이야, 강도중.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름계의 백미. 이름계에 있어서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꽤 된 한 6, 7년 됐는데 한박고등학교에 그때 신설 저기였는데 한박고등학교에 남자 새끼가 최고였어요. 상담카드 쓰는데 그때 2004년도인가 그런데 상담카드 4년 5년도인가 상담카드 쓰는데 이름만 쓴 거야. 국봉 한박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국시냐? 너 왜 그래 이 새끼야? 그랬더니 선생님 성 안 쓰면 안 돼요. 애들이 놀려서 사서 학원에서만큼 놀림 받기 싫어요. 성이 방씨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방구뽕이래. 아무튼 이런 가지고 에피소드 많아요. 신라면도 있어. 신라면 전화 왔는데 동대중 건데 여보세요 막 물어봤어. 방학 때 그래가지고 한참 설명해줬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주 찾아보겠습니다. 너 이름 뭔데? 예, 동대중 고등학교 신라면입니다. 이러고 하는 거요. 뭐 이 새끼야? 신라면이라고요. 네가 신라면이면 나는 진라면이야 이 새끼. 이래서 장난치자고 끊었어요. 다음 주 왔어요. 내가 신라면이에요. 쌤 진라면이에요. 쌤 진라면이에요. 막 이러면서 애가 미안하다. 그래도 국뽕이보다 낫죠? 방국뽕이. 자, 이어진 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진 문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또 세 개로 나누는데 나열. 이쪽하고 이쪽을 나열하는데 뭐가 주어가 달라야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바람하고 비. 주어 서술어죠. 바람하고 비 서로가 다른 주어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대등한 겁니다. 얘하고 얘가 대등하죠. 영희는 야구선수고 철이는 축구선수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이상샘은 국어샘이고 삼산샘은 반문샘이다. 이런 것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다음 대조. 대조하는 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The life is short. That is long. 맞니? Thank you.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등하지만 서로 이 둘을 대조했죠. 뜰리 선택입니다. 내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이런 것들.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어 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할 때 산과 바다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이 서로 뭐니? 연관이 있는 거. 대등은 얘가 서로 같지만 종속은 얘가 여기 속하거나 얘가 여기 속해야 돼요. 서로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어야 되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간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 시간이 있죠. 의도나 목적, 첨가, 조건 뭐 이런 것들.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이 어떻게든 서로 종속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연결을 맺고 있으면 대등한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속하거나 얘가 여기 속하거나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았다. 이런 거 뭐니? 소풍을 안 가는 이유가 뭐야? 비 오기 때문이죠. 이거 종속적으로 된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근데 또 이거는 이어진 문장은 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아는 문장이죠. 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안긴 문장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아는 문장은 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있고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고 아이고 피지. 피냈다. 왜 이랬지? 동사로 했네. 미안. 다 고쳐라. 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동사로만 했네. 주어 있고 주어 서술어 있고 플러스 서술어 있는 겁니다. 아는 문장은 주어하고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사이에 전체 주어와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사이에 주어 서술어가 안겨 있는 거예요. 요것이 안긴 문장이고 이거 전체는 요걸 안고 있으니까 안은 문장입니다. 얘는 안긴 문장이고 얘가 전체 다가 안은 문장입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understand? 이 아는 문장은 여기는 두 개 있지만 아는 문장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아는 문장 5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명사절 아는 문장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느냐? 명사형 어미 아까 했죠? 기, 기 또는 뭐 것, 뭐 야 등등의 이런 뭐가 들어가? 명사형 어미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요 서술어, 그러니까 괄호한 서술어 밑에 음이나 기나 것이냐 나냐 이런 것들이 이런 명사형이 요 서술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봐봐. 나는 노래를 듣는다 하면 이거 후문장이에요. 왜? 주어 서술 아닙니까? 그죠? 나는 노래를 듣는다. 이러면 후문장이야. 그런데 나는 철수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뭐니? 그럼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 철수가 노래하는 것이라는 그 절이 뭐냐면 주어 서술에 있는 게 절이거든. 철수가 노래하는 것이라는 말이 뭐가 되니?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 전체에서.
여기까지 얘들이 나는 노래를 듣는다처럼 나는 철수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관형제를 하는 문장. 이 관형제를 하는 문장은 여기가 관형사형 의미가 들어가요. 관형사형 의미 뭐 있어? 니은, 리을, 은, 는 이런 것이 이 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서술에. 예쁜, 노래할, 뭐 하는, 그것은 이렇게 니은, 리을, 은, 는이라는 뭐 관형사형 의미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냐면 여기에 주로 나와 있는 게 뭐니? 관형사는 뭐를 꾸민다 그랬어? 체형 꾸민다 그랬죠? 주로 명사입니다. 여기에 주로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요건 뭐니? 관형제를 하는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얘 전체가 뭐를, 여기서 얘를 꾸밀 때 명사로 꾸미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나는 선생님께서 읽었던 책을 읽는다. 봐봐. 나는 선생님께서 읽었던 뭘 꾸미니? 책을 꾸미지. 책을 읽는다. 나는 책을 읽는데. 나는 책을 읽는다. 무슨 책인데? 선생님께서 읽었던 책이죠. 명사 꾸미죠. 이러면 뭐니? 그럼 관형제를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괄호를 잘 쳐야 돼요. understand? 부사절을 하는 문장도 있겠죠. 자, 부사절 하는 문장은 얘들아 아예 외워버리세요. 부사절 하는 문장은 문장 속에 이게 절인데 절로 주어 서술로 두 개 이상인데 괄호 안에 있는 게 절인데 없이라는 말, 달리라는 말, 도록이라는 말, 몰래라는 말, 같이라는 말, 뭐 이런 말 있으면 이 5가지 있으면 100% 다 부사절로 보면 돼요. 몰래, 없이, 달리, 도록, 몰래, 같이 이런 말들 있으면 그냥 부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 관형제 부사절이 제일 어렵거든. 헷갈리거든. 그래서 문장 속에 이게 분명히 주어가 2개인데 서술어도 2개인데 그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말 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얘 말 중에 없이, 달리, 도록, 모치, 같이 이런 5가지 말이 있으면 거의 부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건 얘들아 학교에서는 못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걸 뽑았잖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부사절이겠다 해서 뽑았던 거니까. 그리고 77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풀 수 있는, 이어져나고 다 풀 수 있는. 그리고 얘들아 부사는 뭐를 꾸미니? 관체, 부, 용. 용은 꾸미지.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용언이 들어가죠. 동사, 형용사가 여기 있죠. 나는 넋이 나가도록 그녀를 보았다. 나는 넋이 나가도록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를 바라봤죠. 뭐가 나가도록? 넋이 나가도록. 자, 넋이 나가도록은 도록 있잖아, 도록. 그럼 부사절인 거야. 자, 넋이 나가도록 또 뭘 꾸미니? 그녀를 꾸며 보았다를 꾸며. 넋이 나가도록 그녀? 아니죠. 넋이 나가도록 보았다죠. 넋이 나가도록 보았다니까 뭐니? 바라보았다니까 이건 뭐니? 용언 꾸미죠? 그러니까 이건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다음! 관형제 부사절이 제일 헷갈려요. 다음 4번째.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요건 좀 쉬워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 뭐니? 서술절은 주어가 2개입니다.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토끼는 앞발이 짧답니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역할합니다. 토끼는 앞발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장의 그 구성은 주어, 서술어죠. 이상세번 배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서술절이 됩니다. 다음 5번째. 제일 쉬운 거 인용절입니다. 내가 한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뭐 하면 인용만 해오면 인용절이에요.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인용절은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라고라는 말. 또 이게 라고는 다운표가 있는 직접 인용문. 그 다음에 고. 라고라는 말과 고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라고와 고가 없으면 인용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니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끝나고 다 강의실에 남아!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 인용절입니다. 그치?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다운표를 빼. 선생님께서 모두 다 강의실에 남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고 들어갔죠? 인용절입니다. 직접 인용절은 다운표 들어간 인용절은 라고가 볼게요.
간접 인용절 다음표를 빼면 그냥 고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고 고 있으면 무조건 인용절로 보면 됩니다. 놀부는 다시는 박을 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용절이죠. 오케이? 요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니? 어떤 애는 그럽니다. 선생님, 아까 이것처럼 이것도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다 만들면 어떻게 대가리 깨지게. 알았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해유 첫 번째부터 1. 명사절입니다. 예문부터 들어갈게요. 명사절 하는 문장인데 주어 있고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하지? 나는 형이 대학에 합격했음을 몰랐다. 전체 주어 나는 나죠. 전체 서술어 몰랐다.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몰랐죠. 뭐를 몰랐다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명사역할이야. 나는 이걸 몰랐던 거야. 누가? 형이 대학에 부사죠. 뭐 했음을? 합격했음을. 합격했다 이 명사야. 합격했음. 어디 동그라미? 음의 동그라미. 이런 뭐기 명사절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요? 주어 같은 경우는 생략될 수가 있어요. 주어는 같은 주어나 이런 것만 주어 같은 거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나는 원하죠. 뭐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아름다워지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해되니? 이러면 뭐가 된다고?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두, 관형절. 에픽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앞에 또 있으니까. 주어 있고요. 주어 서술어 있고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들어간다고? 은, 는, 니은. 여기는 명사로 꾸며야 돼요. 이 전체가 얘 명사로 꾸며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정원이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 나는 정원이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 요 얘기 했더니 옛날에 어떤 애 피식 웃어요. 서정훈이라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잘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원이 더러운으로 고쳤어요. 주어 서술어죠? Understand? 나는 집에서 사는 거야. 무슨 집? 정원이 아름다운. 뭘 살펴봐야 되겠니? 용언에 니은 붙었죠? 그죠? 그리고 정원이 아름다운은 산다를 꾸며 정원이 아름다우면 집을 꾸며 정원이 아름다운 집을 꾸미죠. Understand? 그러니까 뭐니? 관형절을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서술어의 집을 꾸미는 거죠. 주어에도 명사가 있잖아. 그럼 주어 명사로 꾸밀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게 OR 바뀝니다. 마치 뭐처럼? 마치 이어진 문장처럼 주어 서술어 있고 주어 서술어 있어요. 근데 이어진 문장은 얘하고 얘가 대등이나 종속으로 딱 나눠져 있지만 얘가 꾸미기만 합니다. 주어에 뭐를 꾸밀까? 명사로 꾸미는 거예요. 주어에 명사로 꾸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영희가 애쓴 사실이 알려졌다. 밝혀졌다. 영희가 주어예요. 애쓰다가 서술어고요. 애쓰다. 사실이 주어예요. 밝혀졌다가 서술어죠. 그런데
영희가 S는 뭐를 꾸미니? 영희가 S는 밝혔던 꾸미니까 영희가 S는 뭐를 꾸며? 사실을 꾸미죠.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이냐? 영희가 S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관형사형 의미니까 이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 이런 것들이 고2, 이제 고1 때는 많이 없는데 고2 올라 조금씩 이제 어렵게 나오면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몇 분에 끝나니? 10분에 끝나나? 부사절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 편집할 수 있지? 얼굴도 이렇게 홀쭉하게는 할 수 없나? 감사합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 주어 있고요. 주어 서술어 있고요. 서술인데 얘 뭐지 한다고? 없이, 도로, 같이, 달리. 그죠? 원래 여기는 요거는 꾸며야 됩니다. 이건 얘가 별표예요. 얘가. 많은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게 무슨 견문장이에요?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선생님 이거 혼문장 아니에요? 소리 없이가 부사 아니에요? 아니죠. 봐봐. 띄었잖아. 그렇죠. 비가 내리죠. 소리가 없이. 이거 견문장입니다. 그리고 뭐 들어갔죠? 없이 들어갔죠? 소리가 없이는 뭐 뒤에 꾸미게 내린다밖에 없잖아. 내린다 동사죠? 이렇게 해서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인다. 이렇게 하면 다 견문장이면서 뭐니? 아는 문장인데 부사절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다 하고 가자. 어차피 서술절 얘 만드는 거니까 주어 있고 주어 서술어 있고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주어 있고 주어 서술어 있고 예를 들어 곰은 꾀가 많다. 곰 주어 꾀 주어 서술어인데 이 꾀가 많다가 전체에 뭐 역할을 하니?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죠. Understand? 인용절이 제일 쉽다 그랬어요. 인용절은 주어 있고요. 주어 서술어 있고요. 플러스 서술어인데 인용한 말이에요. 영희가 우리 모두 나가자 라고 말했다. 영희가 말했죠. 우리 모두 나가자 라고 들어가 있고 이걸 뭐로 고쳐? 간접으로 볼까요? 영희가 우리 모두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 표 없으면. 그러니까 라고 하고 고가 꼭 들어가야 인용절이 된다라는 거죠. Understand?